수질 분석 35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분석법 가운데 오소포스페이트 정인산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오소포스페이트로 바꿔가지고 이 오소포스페이트를 측정하는 겁니다. 정인산으로 바꾸어서 정인산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오소포스페이트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모두 몰리브데이트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몰리브데이트와 아주 선택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결합한 물질을 색깔을 좀 내서 환원을 시키는 게 보통 방법인데 환원을 시켜서 색깔을 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되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바나도 몰리브딕 애시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몰리브덴을 넣어서요. 몰리브덴을 넣어서 포스포러스하고 몰리브덴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바나듐이 들어가요. 그 바나듐이 들어가면은 색깔이 좀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란색을 측정하는 거죠. 옐로우 컬러를. 보통 하수를 측정할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측정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바나도 몰리브데이트 메소드는 1 내지 20mg per 리터고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0.01 내지 6mg이죠. 그러니까 낮은 농도죠.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그래서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방법을 쓰고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좀 둔감한 방법을 씁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법,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비타민 C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입니다. 일단 포스페이트를 몰리브덴과 반응을 시켜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아스코르빅 애시드를 넣어주는데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역할이 뭐냐면 환원제예요. 환원제.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도 그걸 먹으면은 몸 안에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몰리브데이트하고 반응을 한 다음에 환원제를 넣어주면은 몰리브데이넘 블루라고 하는 약간 푸른색을 강렬한 푸른색을 내는 물질인데 완전히 용존된 물질은 아니고 입자가 꽤 큰 콜로이드에 가까운 콜로이드보다 조금 아래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존 물질은 아니고 약간의 콜로이드의 특성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분자가 좀 입자들이 크다 하는 거죠. 색깔이 블루 칼라, 강렬한 블루 칼라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specific absorption coefficient가 큰 값인 거예요. 큰 방법인 거예요. 비흡광 계수가 큰 거예요. 비흡광 계수가 크니까 색깔이 강렬해서 낮은 농도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 측정, 하천이나 호수물 측정할 때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법을 씁니다. 그리고 하수를 측정할 때는 바나도 몰리브딕 애시드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애시드와 비슷한 게 스테노스 클로라이드법이에요. 원리는 아스코르빅 애시드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환원제만 다릅니다. 환원제로 스테노스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주석 화합물인데 이것도 환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환원을 시키면은 똑같이 몰리브데넘 블루 컬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온도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측정할 때 온도가 달라진다거나 샘플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거나 하면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스코르빅 애시드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메소드에 제시되어 있는 포스페이트 분석 방법 매뉴얼입니다. 이 영어로 된 매뉴얼을 여기 제시하고 이것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분석 매뉴얼이 한국어로 된 것도 있지만 영어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던가 또는 그와 다른 방법을 스탠다드 메소드를 따라서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분석 매뉴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매뉴얼, 뭐 요리로 말하자면은 요리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별명이 이런 것을 쿡북이라고 합니다. 요리책이다. 또는 분석 매뉴얼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수질 분석에서 매뉴얼을 읽다 보면은 이 수질 분석의 매뉴얼에 사용하는 그 상투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해서 그 스탠다드 메소드에서 포스페이트 분석 부분만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포스페이트 분석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스코르빅 애시드 메소드입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법.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너럴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이 방법의 원리가 뭐다, 프린시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원리로 이 분석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이 항목이 있어요. 이 분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방해 요인들인 거죠. 그 다음에 미니멈 디텍터블 컨센트레이션, 디텍터블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최저 어느 정도 농도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농도 범위,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게 이 제너럴 디스커션 항목입니다. 그럼 그 아스코르빅 애시드법의 그 제너럴 디스커션 첫 번째 프린시플을 보면은 인분석법의 프린시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암모늄 몰리브데이트와의 반응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암모늄 몰리브데이트 and potassium antimonyl tartrate react in acid medi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a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몰리브데이트가 포스페이트하고 react해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to form a heteropoly aci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를 만든다 하는 거죠. 이 포스포몰리브딕 애시드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react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that is reduced, reduce라는 말은 환원된다는 말이죠. 이 몰리브데이트와 포스페이트가 결합해서 헤테로폴리 애시드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그 다음에 환원이 된다 하는 거죠. 환원이 돼서 뭐가 되느냐면 intensely colored 몰리브데넘 블루, 몰리브데넘 블루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물질은 뭐냐면 intensely colored니까 색깔이 아주 강하다 이런 말이죠. by ascorbic acid. 그러니까 여기 이 by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reduced by ascorbic acid. ascorbic acid가 이게 환원제예요. 비타민 C가 환원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몰리브데이트와 포스페이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물질을 환원해서 강한 색깔을 가진 몰리브데넘 블루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색깔이
나오면은 그걸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erference가 있는데, interference 보면은 이 arsenic 있습니다. 비소죠. 비산. 이 arsenic이 이 인하고 비슷하게 몰리브데이트와 반응을 합니다. 뭐 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농도가 0.1mg arsenic per li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which is common in groundwater, 지하수에서는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지표수에서는 이렇게 그 비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그 지하수에서는 concentrations as low as 0.1mg per liter, 이 0.1mg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농도에서도 이 방해를 한다. 뭐 낮은 농도에서 반응한다지만 사실은 인의 농도도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인 농도도 낮은데 이 아르세닉이 반응을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nterfere with phosphate determination, phosphate 분석을 방해한다. 그래서 interfer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interfere, 분석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minimum detectable concentration, 최저 그 분석할 수 있는 농도가 약 10 마이크로그램 p per liter 정도 된다. 그런데 10 마이크로그램 p per liter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호수나 하천에서 그 포스페이트 농도가 이 수준입니다. 또는 좀 그 빈영양호, 깨끗한 호수에서는 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포스페이트 농도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P ranges are as follows 하고 그 다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뭘 보여주느냐면 그 light path length가 있습니다. 큐베트를 그 빛이 투과하는 거리가 0.5cm짜리도 있고 1cm도 있고 5cm도 있고 그러니까 샘플이 담긴 그 큐베트에 이 빛이 투과하는 거리를 길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큐베트가 아주 긴 이런 큐베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cm하고 5cm가 있다. 그러면 흑광도는 5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큐베트를 좀 그 짧은 것, 보통 1cm를 많이 쓰고 있고,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5cm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농도가 어느 범위냐 하면은, 하수는 한 2mg per liter 정도 돼요, 인농도가. 그런데 호수나 하천에서는 보통 0.1mg per liter 이하 수준입니다. 0.01 수준, 거의 이 수준에 가까운 농도예요. 그래서 호수에서는 5cm 또는 때로는 뭐 10cm 셀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스탠다드 메서드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필요한 기구가 뭔가, apparatus는 기구죠. 필요한 기구. 기본적으로 스펙트로포토메터가 필요하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acid washed glassware라는 게 있습니다. acid washed. Use acid washed glassware for determining low concentrations of phosphorus. 아주 낮은 농도의 그 인을 측정하는 경우, 즉 뭐를 뜻하느냐면 이거는 이제 호수물 같은 거, 호수물 또는 뭐 보통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는 그 하천수, 이런 물은 인 농도가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acid washed, 그 산으로 미리 세척을 하라. 그 글래스웨어를, 그 유리기구를 산으로 세척해 가지고 사용해라.
phosphate contamination is common because of the absorption of phosphate on glass surface. 유리 표면에 인이 흡착을 잘 합니다. 유리가 깨끗하고 불활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 포스페이트는 이런 유리 성분에 있는 유리도 이제 암석에서 기인한 거죠. 그런데 흡착을 잘합니다. 토양에도 흡착을 잘하고 암석 이런 데 흡착이 잘 되고 유리에도 흡착이 잘 돼요. 그래서 유리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으로 세척한 다음에 써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avoid using commercial이라는 말은 그 상업용으로 팔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이런 말이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commercial 디터전트는 세제입니다. 세제를 사용하지 마라. containing phosphate. 가정용 세제에는 포스페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세제의 성분, 보조 성분으로 포스페이트가 보통 양으로 보면 2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유리기구를 세척하면 그 유리기구에 포스페이트가 잔뜩 달라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을 분석하면 인 분석에 굉장히 큰 오류가 생겨요. 호수물이나 하천수에 있는 인보다 유리에 달라붙어 있는 인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clean all glassware with hot dilute hydrochloric acid. 염산, 묽은 염산으로 데워가지고 세척해라. 그런 다음에 rinse라는 말이 나옵니다. rinse는 뭐냐면 어떤 그 시약으로 세척을 하고 나서 그 시약을 그 물로 바꿔주는 거죠.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distilled water, 증류수로 헹궈주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염산으로 세척한 다음에 증류수를 조금씩 흘려보내서 유리벽에 붙어있는 그 물방울을 염산해서 증류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증류수로 바꿔준다. distilled water는 증류수입니다. 그 다음에 preferably는 더 좋게는 이런 말이죠. 더 좋게는 reserve the glassware only for phosphate determination. reserve 하라는 말은 따로 유보해 두어라. 그 포스페이트 분석을 위한 유리기구는 따로 유보해 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석하고 섞지 말고 인 분석에만 전담하도록 인분석 전담용으로 따로 빼두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And after use, 사용한 후에 wash and keep filled with water until needed. 이 keep filled with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물로 채워넣어라, 증류수로 채워넣어라. 왜 그러냐면 증류수로 채워놓으면은 그 유리벽에 달라붙어 있던 이온 이런 것들이 물에 서서히 녹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세척이 되고 말라붙으면은 그 다음에 세척이 잘 안 됩니다. 말라붙으면은 그 다음 분석할 때 또 거기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라붙지 않도록 증류수를 채워놓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아예 증류수에 묽은 염산을 염산을 넣어서 묽은 염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아예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놨다가 사용할 땐 꺼내서 증류수로 헹궈서 사용하면 되죠. If this is done, 만일 이렇게 했다면은 즉 뭐냐면 물에 담가 두었다면은 acid treatment is required only occasionally. 산으로 세척하는 거는 아주 가끔만 해도 된다. 항상 할 필요는 없고 가끔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기구가 filtration apparatus, 여과하는 기구입니다. filtration apparatus는 보통 여과를 하는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끝에 필터 페이퍼를 놓고 밑에서 베큐음으로 진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여과지가 들어가죠. 여과지가 있고 샘플을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과가 되는데 이 장치 전체를 filtration apparatus라 그래요.
그리고 필터 페이퍼는 와트만 GFC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트만 GFC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모델명을 써놓고 이걸 써라 또는 그와 유사한 그 성능을 가진 필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 필요한 시약을 적어 놓습니다. reagent라고 해서 시약. 첫 번째는 sulfuric acid 황산인데 오노르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dilute 70ml con크라는 말은 concentrated 진한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진한 황산하면 con크라고 써요. concentrated 약자인데 황산은 원래 한 98% 정도 됩니다. 진한 황산은. 그런데 그것을 그 70ml의 황산을 물 500ml에 서서히 넣어서 희석을 해라. 이때는 그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산을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황산을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미리 희석을 해두는 이유는 진한 황산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넣으면은 그 열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희석을 해두는 거예요.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미 여기서 거치고 그 다음에 희석한 다음에 넣으면은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B, potassium antimonyl tartrate solution. potassium antimonyl tartrate solution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volumetric flask에 넣고 넣는 양도 아주 정확하게 적으라고 정량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죠. 워낙 시약이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암모늄 몰리브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차이가 나면은 그 시약의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정확히 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는 좀 과량을 넣습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 20g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무게를 정확히 잴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어차피 과량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tor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저장한다는 겁니다. in glass stopper, glass stopper는 그 유리 마개란 뜻입니다. 유리 마개를 한 병에 그 저장을 해라. 글래스 스토퍼는 대개 그라운드 글래스 유리를 갈아서 맞춰가지고 아주 밀폐가 잘 되는 그런 그 병을 말합니다. 플라스크나 병.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밀폐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있습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환원제라고 했죠. dissolve 1.76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mg 단위 정도는 오차를 허용한다. 이게 환원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탠다드 리전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용액은 stable for 1 w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스테이블하다는 건 안정하다는 말이죠.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은 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새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combined reagent, 혼합 시약이죠. 혼합 시약. 그 위에 만든 A, B, C, D 4개의 시약을 섞어줍니다. 섞어가지고 그 발색 시약을 만드는 거예요. Mix the above reagent in the following proportions for 100ml of combined reagent. 그런데 이걸 이제 순서를 지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리전트 A를 넣고 그 다음에 리전트 B를 5ml 넣고 리전트 C 넣고 D 넣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mix after addition of each reagent라고 되어 있죠. 각각의 시약을 넣은 다음에 흔들어 주라.
순서를 지켜서 넣으면서 흔들어 주는 겁니다. 넣고. 그 다음에 let all reagents reach room temperature before they are mixed. 믹싱 되기 전에 룸 템퍼리처를 올려라. 그 온도가 너무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면 뭐 다른 건 냉장할 필요가 없는데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냉장 보관을 하죠. 그럼 온도가 낮으면은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응이 빨리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룸 템퍼리처까지 어느 정도 온도를 높인 다음에 mix in the order given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오더라는 것은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 주어진 순서대로 혼합해라. 하나씩 하나씩 A, B, C, D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해라. If turbidity forms, 만일 그 탁도가 생기면 shake and let stand for a few minutes until turbidity disappears. 만일 시약을 한 개씩 넣는데 그 부유물이 침전물이 생기면은 이게 잘 녹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몇 분 기다려서 녹을 때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is reagent is stable for 4 hours 돼 있죠. 4시간 정도 안정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약을 A, B, C, D라고 해놓고 combined reagent를 따로 해놓는 이유는 한꺼번에 이걸 섞어서 보관하지 않고 따로 만든 이유는 섞어 놓으면은 이게 불안정하다는 거죠. 특히 아스코르빅 애시드 때문에. 그렇고 해서 A, B, C, D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분석하기 직전에 섞어서 이 combined reagent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combined reagent가 결국은 이제 색을 만드는 그 시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컬러링 리전트라고도 해요. 컬러링 리전트. 색을 만드는 그런 시약이다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발색 시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C가 이 컬러링 리전트입니다. 발색 시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톡 포스페이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톡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포스페이트 솔루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이 스탠다드 포스페이트 솔루션이 이 농도를 재기 위한 정확한 농도의 시약이에요. 이것과 비교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농도가 너무 낮아요. 스탠다드 솔루션을 보면은 1ml에 2.5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용액인데 너무 적은 양이어서 이것을 무게를 재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좀 높은 농도를 만들어요. 그게 스톡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219.5mg 엔하이드로스 포타슘 다이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우선 무게를 재는데 유효 숫자 4자리까지 정확히 측정해라. 왜냐하면 이게 그 농도를 측정하는 스탠다드 솔루션이 됩니다. 스탠다드 표준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길이를 재는 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용액을 분석에서는 스탠다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무게를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엔하이드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수라는 뜻이에요. 무수, 물이 없다. 하이드로스는 물이 붙어 있다는 뜻이고 n이 붙으면 물이 없다는 부정이 됩니다. 그 어떤 물질들은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결정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면은 분자식에 보면은 H2O 이렇게 뭐 EH2O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결정수가 없는 왜냐하면 결정수가 있거나 물이 붙어 있으면은 그 물 무게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정확한 양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물이 없는 시약을 써야 됩니다. 물 없는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개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 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ml가 50 마이크로그램의
인을 함유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그램 포스페이트 P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P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인만의 무게란 뜻이에요. 인의 무게. 그런데 어떤 형이냐면은 in the form of phosphate 이런 뜻입니다. PO4 형태로 존재하는 인, 그 중에서 인만의 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치면은 양이 50보다 훨씬 더 많죠. 한 200쯤 되겠죠. 그런데 인의 무게만 따졌을 때 5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밀리리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석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이 양을 조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ml를 넣으면은 그 중에는 50 마이크로그램의 인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탁 솔루션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솔루션을 만드는데 dilute 50ml stock solution to 1L 이렇게 돼 있죠. 50ml를 집어넣고 물로 채워서 1리터로 희석하면 1ml가 그때는 2.50 마이크로그램 P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농도를 측정하고 하는데 스탠다드 솔루션은 이 G를 사용하는 거예요. 농도가 낮은 것을. 스탁 솔루션은 농도가 높은 것을 만들어서 보관해 뒀다가 희석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듀어가 나옵니다. 그 분석 과정 설명이 나와요. 자, treatment of sample. 그 샘플을 미리 트리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clean dry test tube 또는 뭐 얼렌마이어 플라스크에 이 50ml를 넣어라. 그 다음에 neutralize sample. neutralize는 중화하다죠. pH가 너무 낮거나 높거나 할 때 중화해서 하는데 이 분석, 포스페이트 분석은 산성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성이면 문제가 없는데 알칼리성이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알칼라인 하면은 뉴트럴라이즈를 해줘라 이런 뜻이죠. 이 알칼리성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피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그 지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pH 인디케이터예요. pH 인디케이터인데 pH가 높으면은 빨간색이 되고 pH가 낮으면은 무색입니다. 그래서 if red color develop, red color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알칼라인 솔루션이다라는 뜻입니다. pH가 한 10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되면 나오면은 그 알칼리성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중화를 하라. 뭐로 중화하느냐면 sulfuric acid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dropwise라는 말은 방울방울 넣어라. 한 방울씩 넣어라. 그 다음에 to just discharge the color. discharge the color라는 말은 색깔을 없애버린다. 색깔이 싹 없어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색깔이 없어지는 순간이면 pH가 한 9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분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화를 한 다음에 add combined reagent를 넣고 mix thoroughly 완벽하게 흔들어라. 그 다음에 이 분석에서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fter at least 10 minutes, but no more than 30 minutes. 한 10분에서 30분 사이,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측정을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10분은 지나야 하고, 왜냐하면은 이 색깔이 나오는 그 발색 반응이 좀 느려요. 좀 느리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지나야 색깔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30분 이전에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30분이 지나면 색깔이 또 점점 그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약해지기 전에 측정하라는 거죠. Measure observance of each sample at 880 나노미터. 파장이죠. 파장 880 나노미터의 빛을 사용해서 측정해라. 그 다음에 using reagent blank. reagent blank를
레퍼런스 솔루션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레퍼런스 솔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광도를 정의할 때 흑광도가 0이다라고 정의해주는 솔루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 솔루션을 넣고 흑광도 0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흑광도는 로그하고 이렇게 빛의 강도를 비교하죠. 그러니까 샘플에 들어가는 빛, 나오는 빛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레퍼런스를 통과하는 것을 I0로 해주고 샘플을 통과하는 것을 I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고 이거는 샘플이죠. 레퍼런스로 뭘 넣느냐 하면은 리전트 블랭크라. 리전트 블랭크, 보통 이 레퍼런스로 증류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물을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인을 분석하는 시약은 보면은 이 시약 자체가 약간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약이 가지고 있는 색을 보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증류수 대신에 리전트, 그러니까 샘플은 넣지 않고 시약만 넣은 거죠. 그것을 넣고 흑광도 제로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rrection for turbidity or interference color, 뭔가 혼탁한 게 있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흑광광도법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 탁도가 없어야 돼요. 부유물질이 있으면은 흑광도를 높이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되는 거죠. 흑광도가. 그래서 이 터비리티가 없어야 되는데 하천물 뭐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은 터비리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여름에 비가 와서 막 흙탕물이 막 지고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클레이들이 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 prepare a blank by adding all reagent except ascorbic acid. 아스코르빅 애시드만 넣지 말고 다른 시약을 다 넣는 거예요. 아스코르빅 애시드하고 이 포테슘 안티모닐 타르타레이트하고 안 넣고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면 양쪽으로는 그 암모늄 몰리브데이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 시약은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흑광도를.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하고 안티모닐 타르트레이트가 안 들어가면은 발색이 안 돼요. 발색이 안 되고 그 암모늄 몰리브데이트라든가 또는 샘플의 그 흙탕물, 부유물질이 가지고 있는 흑광도만 측정이 됩니다. 인이 발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부유물에 의한 흑광도가 측정이 되니까 subtract 빼라 하는 거죠. blank 값을 빼라. blank absorbance를 from absorbance of each sample. 각 샘플의 그 흑광도에서 빼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샘플이 일부가 이렇게 부유물이 약간 혼탁해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측정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발색 시약을 다 넣고 측정하고, 하나는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와 안티모닐 타르트레이트를 넣지 않고 측정하고, 그렇게 두 번 측정해서 그 두 번의 차이가 그 발색에 의한 포스페이트다. 그래서 두 번씩 2회씩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alibration curve. calibration curve는 그 검정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그런 용액을 몇 개를 다른 농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Prepare individual calibration curves from a series of six standard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서로 농도가 다른 스탠다드 솔루션을 6개를 한 1년으로 만들어라, 시리즈로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도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within the phosphate ranges indicated in C.
원시 그 앞에 그 설명한 레인지 내 그러니까 그 라이트 패스 랭스 큐베트의 패스 랭스에 따라서 적정 범위가 있죠. 또 자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흑광도가 농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샘플이 이 농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걸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use a distilled water blank with the combined region. distilled water blank 증류수 블랭크하고 combined region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흑광도가 있고 농도가 있으면은 리전트 블랭크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류수를 레퍼런스로 하고 그 다음에 리전트 블랭크를 측정하면 이렇게 제로가 아니라 리전트 블랭크가 흑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lot observance versus phosphate concentration to give a straight line passing through the origin. 그 다음에 요 리전트 블랭크를 빼주면은 요렇게 원점을 지나는 흑광도와 그 포스페이트 농도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면 된다. Test at least one phosphate standard with each set of sample. 그렇게 해서 검정선을 만들어 놓고 그 샘플의 한 세트를 내가 샘플을 보통 분석을 하면 한 번에 한 몇십 개 정도 분석을 하죠. 그때마다 그 포스페이트 스탠다드를 하나씩은 적어도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간에 혹시 흑광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스탠다드를 계속해서 넣으라는 것이죠. 낮은 농도 범위에서는 이렇게 직선성이 잘 나옵니다. 직선 농도와 흑광도가 직선성이 잘 나오면은 그 리전트 블랭크 값하고 어떤 농도 아는 농도 한계 값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뭐 여러 농도를 하지 않아도 한 농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죠.